어젯밤 경북 영주시 한 야산에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기체 추락으로 야산에 불이 번지면서 인근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컴컴한 저녁 산등성이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헬기가 낮은 고도로 날며 탐조 등으로 산 곳곳을 비춥니다. 손전등을 든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산길을 오릅니다. 어젯밤 7시 반쯤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 전투기가 야간 비행 훈련 도중 경북 영주시 용암산에 추락했습니다. 가스통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폭발은 쾅 하는 폭발음이거든요. 30대 조종사는 낙하산을 타고 비상탈출해 나무에 걸렸다가 2시간 반 만인 밤 10시쯤 구조됐고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추락 지점이 500m 높이인데다 지형도 험준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건데 조종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투기가 산악지대에 떨어져 민가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체 추락으로 야산에 불이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북 영주시는 산불 확산을 우려해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인근 주민 10여 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44대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3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전투기 잔해 수습 작업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공군은 박기환 공군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장관이 추락 사고 직후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에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새 관세 정책의 근거로 내세운 무역법 122조를 둘러싼 위법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 15%보다 높은 고율 관세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10%인 글로벌 기본 관세를 일부 국가는 15%로 올리고 이후 다른 국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15%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SNS 언급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국가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If the tariffs paid for by foreign countries will, like in the past, substantially replace the modern-day system of income tax, taking a great financial burden off the people that I love. 현재 발효된 10%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한시 권한을 활용해 무역법 301조나 232조에 따른 조사 절차를 병행한 뒤 특정 국가에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122조 적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발동 요건인 국제수지 위기를 단순한 상품 무역 적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또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해당 조항이 상정한 위기 국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발동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수입업계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판사와 검사들이 일부러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걸 막겠다며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나왔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첫 번째로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 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민주당은 직위원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인 법 왜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법부가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본회의 상정 직전 급하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속 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 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과 달리 형사사건에만 한정해 법 왜곡죄를 적용하도록 했고 법령 해석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재량권을 인정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처럼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논의도 없이 수정됐다며 반발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만 국한해서 법 왜곡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법을 축소시킨 매우 잘못된 절차였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근조 리본을 달고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법 왜곡죄의 내막은 이재명 구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달콤한 명분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서서히 독재 국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본회의에서 차례로 처리해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6,000포인트까지 돌파했는데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으면서 지금보다 더 오를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이 열리자마자 6,000을 돌파했습니다. 내친 김에 장중 한때 6,100마저 훌쩍 넘어섰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114포인트 넘게 오른 6,083. 역사적인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5천 시대를 연 지 불과 한 달여 만입니다.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이 넘었습니다. 1년 전 지수 6천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불과 2,400선을 맴돌던 코스피는 1년 사이 앞자릿수가 4번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의 투자 경쟁 속에 반도체 호황이 지수 6천을 이끌었습니다.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로 2,200선까지도 곤두박질 쳤지만 작년 6월 새 정부 출범 후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 한 달도 안 돼 3천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반도체 호황까지 겹치면서 작년 10월엔 4천, 지난달엔 5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의 디스카운트 그리고 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해결하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기업이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달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넘게 오르며 연이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외국계 증권사는 삼성전자 34만 원, SK하이닉스 17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기존 중립에서 긍정으로 전망을 바꾼 겁니다. 투자 전쟁이 시장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너도 나도 빨리 좀 반도체를 사서 이걸 꼽아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수요 쪽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